안녕하세요. 오늘의 날씨 한방. 요즘 정말 덥지 않습니까? 아, 너무 더워요. 누가 내릴 것 같아요. 정말 선풍기나 에어컨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날씨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제 추우면은 옷을 껴입기라도 하면 되는데 더우면 벗고 다닐 수도 맞아. 없으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신발 같은 경우도 뭐 양말은 당연히 안 신고 운동화도 너무 땀이 차는 것 같아서 슬리퍼 아니면 조리 이런 것만 자꾸 신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슬리퍼 소리 때문에 네. 족저근막염이라는 질병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근데 족저근막염이 정확히 어떤 질환이에요? 말 그대로 족이 발족, 저는 아래저, 근막은 이제 근육의 막이거든요. 거기 염증이 생겨서 아프게 되는 질환을 족저근막염이라고 하는데, 이게 발바닥 질환 중에서 굉장히 이제 흔한 질환이고, 살이 갑자기 찐다거나 임신을 해서 몸이 무거워진다거나 아니면 오래 서 있는다든지 오래 걷거나 마라톤을 많이 하는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바닥이 좀 불편한 신발을 오래 신을 때 생길 수 있는 질환입니다. 제가 이 족저근막염 때문에 한 1년 정도 고생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음. 발바닥에 못이 박힌 느낌이 걸을 때마다 걷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증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조금 더 전문적으로 좀 못이 박힌 네. 느낌 이런 거 말고 설명을 네. 좀 해주시죠. 그게 이제 전형적인 증상 중에 하나인데 네. 특히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뒤꿈치를 딱 디디려고 할 때 아픈 통증이 뒤꿈치에서 느껴지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 부위는 발 뒤꿈치일 수도 있고 아킬레스건과 연결되는 뒷부분일 수도 있고요. 이제 해당 증상이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움직이기가 아픈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만져서 아픈 경우 혹은 이렇게 발을 움직일 때 특히 발등을 뒤로 제끼는 동작에서 아픈 경우도 있고 맞아요. 네,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 뒤꿈치 통증, 족저근막염은 한의원에서 실증과 화증으로 나뉘는데요. 실증은 이제 비교적 병세가 급하게 나타나는데 젊은 사람들이 불편한 신발을 신고 생기는 경우여가지고 급성적으로 붓거나 눌러서 아픈 그런 통증이 비교적 강한 편이고요. 화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족저근막에 있는 지방 패드가 얇아지기도 하고 이런 순환이 잘 덜 되기 때문에 회복이 더뎌서 생기는 질환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게 이제 화증입니다. 족저근막염 증상 분류. 실증의 경우 주로 젊은 층에 많이 나타나며 불편한 신발 착용으로 발생. 붓거나 누르면 아픈 염증 소견이 비교적 뚜렷함. 화증의 경우 주로 노년층에 나타나며 지방층 감소나 순환의 문제로 발생. 걸을 때 발바닥뿐만 아니라 여러 부위에서 통증을 느낌. 그러면 여름철 자주 신는 슬리퍼나 샌들을 신으면서 통증을 느낀다면 그거는 실증에 해당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급하게 생겨서 염증도 비교적 강한 상태고 화증인 경우에는 이제 서서히 진행되면서 쌓였던 염증이기 때문에 이런 붓기나 눌러서 아픈 통증이 강하진 않은 편이에요. 그래도 네. 이제 두 가지의 공통점은 둘 경우 다 종아리 근육이 좀 단단하거나 긴장돼 있거나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순환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태는 같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이 여름 신발 같은 경우에 그러면 좀 밑창이 얇고 그러니까 더 잘 나타나는 건 것 같은데 이게 푹신푹신하면 좀 괜찮아요? 아, 그렇죠. 네. 푹신푹신한 신발을 신으면 이 발바닥의 충격을 좀 완화시킬 수가 있겠고 네. 특히 이제 발바닥을 이제 아치처럼 생겼잖아요. 네. 발바닥이 아치처럼 생겼는데 그 밑을 지나가는 족저근막 네. 요거에 충격을 완화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쿠션이 있으면 이 종아리 근육의 피로감이 좀 덜하거든요. 그리고 종아리 근육이 긴장되면 아킬레스건과 족저근막의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푹신한 신발이 도움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이런 평발이나 이 네. 아치 궁이 적은 경우에는 아치를 이렇게 맞춰주는 신발도 족저근막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이제 족저근막염을 갖고 한의원에 가면 네. 발바닥에 침을 맞는 건가요? 제가 족저근막염 환자를 여러 명 보다 보니까 네. 발바닥에 직접 침을 놨을 때 가장 효과가 빨랐습니다. 오, 가장 아플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렇게. 아픈데 네. 환자분들이 되게 무서워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생각만 해도 왜 아픈데요? 우리 결혼할 때 네. 신랑들 발바닥 때리는 그런 풍습 아, 있잖아요. 너무 옛날 풍습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발바닥은 뭔지 아플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하지만 생각보다 아프지 않고요. 제가 안 아프게 잘 놔드릴 수 있어요. 그럼 약으로도 치료할 수 있어요? 네, 한약으로도 치료 가능한데 그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네. 근육의 강한 긴장을 좀 완화시켜주는 목적, 그리고 염증을 해결한 약재들로 도움이 되고, 네. 침 치료 아까 설명드렸는데 네. 침 치료는 그 족저근막에 직접 놓기도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종아리 근육 중에서 그 가자미근, 가자미근이요? 네, 그런 게 있군요. 네, 저만 생선 생각나는 거 아시죠? 가자미처럼 생기는 근육이에요. 아, 그대로예요. 가자미근인데 고기에 침을 놓거나 이런 비복근이라고 해서 이 덩어리 네, 덩어리 네, 근육에 네. 침을 같이 놔주면 효과가 좋고요. 그다음에 약침이라고 해서 주사기 형태로 생긴 한약액을 발바닥에 이렇게 주변에 해주면 그것도 염증 치료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증 환자분 경우는 몸을 보호해줄 필요가 있어서 네. 뜸 치료를 복부나 종아리나 네, 발바닥 쪽에 네, 네. 해주고요. 오. 마지막으로 이제 추나 치료는 그 전신의 어떤 불균형을 깨주고 그 골반이나 다리 쪽의 긴장감을 해소시킴으로써 족저근막염이 빨리 나을 수 있는 환경에 이로우게끔 하는 치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방금 들으셨죠? 이렇게 치료 방법이 다양하니까요. 발바닥이 아프다, 족저근막염으로 고생하고 있다 하신 분들은 빨리 가서 도움을 네.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족저근막염은 이 통증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이 통증을 예방하거나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족저근막염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종아리 스트레칭을 자주 하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네, 네, 네. 아침 저녁으로 발바닥 주변을 눌러주거나 네. 종아리를 쭉쭉쭉 눌러주는 스트레칭이 좋고, 오. 오래 걷거나 오래 서 있는 경우에는 30분에 한 번 앉는다거나 그 중간중간 스트레칭을 겸해서 한다면은 예방할 수도 있고 있는 통증도 완화되는데 아주 도움이 큽니다. 네, 혈자리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발바닥 주변에 도움이 되는 연곡혈과 승산혈을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네. 족저근막염 통증 완화에 좋은 혈자리 1. 연곡혈. 안쪽 복사뼈 앞으로 3cm 위치에 움푹 파인 곳. 기혈순환을 강화해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어요. 족저근막염 통증 완화에 좋은 혈자리 2. 승산혈. 종아리에 힘을 줬을 때 근육이 갈라져 움푹 파인 곳. 혈액순환을 돕고 발의 피로를 풀어주는 데 효과적인 혈자리. 평상시 오래 서 있는 분들은 이곳을 꾹꾹 눌러주세요. 네, 오래 서 있어서 다리가 부으면 이 승산혈을 좀 눌러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꼭 족저근막염이 아니어도 무릎이나 뭐 종아리에 통증이 있을 때 꾹꾹 눌러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전 과도한 운동이나 격렬한 스포츠를 하기 전에 눌러주기도 좋고요. 그다음에 그런 이제 스트레칭을 통해서 부상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걷기나 달리기, 스포츠로 인한 부상에 대해서 예방하는 법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걷거나 조깅 시 부상을 예방하려면 1. 미리 발바닥을 쭉 펴면서 스트레칭하기. 2. 운동 틈틈이 아킬레스건과 종아리 마사지하기. 3. 충격을 흡수하는 운동화 착용하기. 4. 첫 발을 내디딜 땐 발꿈치 충격 주지 않게 주의하기. 5. 걸을 땐 굴리듯이 지그시 발끝 떼기. 6. 실내에서도 맨발보다는 실내화 신기. 네, 저희 오늘 족저근막염이 왜 생기는지, 어떤 증상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한 내용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오늘의 날씨 한방. 잦은 발질환 족저근막염. 딱딱하고 굴곡이 없는 신발은 발의 통증을 높입니다. 통증 완화에 좋은 연곡혈, 승산혈 지압을 해주시고요. 통증이 지속되면 전문의의 진료 후 적절한 치료는 필수입니다. 신발 선택은 신중하게 해주시고요. 충격을 흡수하는 운동화 신어주세요. 네, 무리한 운동이나 얇은 여름 신발로 발바닥에 통증이 있다면 쿠션 있는 신발이나 아치를 대주는 신발을 좀 신어주시고요. 그리고 집에서는 족욕이나 반신욕을 통해서 혈액순환을 해주시면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연곡혈, 승산혈 지압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운 여름철이 되면 옷도 얇아지지만 신발도 얇아지는 거 알고 계시죠? 물론 족저근막염이 생겼을 때 빨리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스트레칭, 지압, 그리고 올바른 신발 선택으로 미리 예방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오늘의 날씨 한방!